자취를 해보고 나서 또는 원래 집에서 내 방이 있고 나의 어떤 독립된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살고 있다가 그렇게 옮겨오면 적응이 안 될 수 있어요. 맞아. 마치 군대 처음 온 것처럼. 맞아. 자, 이번에 저희가 이야기해드릴 이야기는요, 자취, 기숙사, 하숙, 과연 뭘 해야 되나? 이것도 해야 돼? 자, 지금 시즌이 한참 이제 대학 입학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실 텐데, 특히 지방이라든가 좀 멀리서 이렇게 오는 학생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이 듭니다. 반대일 수도 있잖아. 서울에 있었는데 지방으로 갈 수도 있잖아. 예리했는데요. 아주. 어쨌든 간에 집을 떠나서 멀리 있는 이제 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는데, 과연 자취를 해야 되나, 기숙사를 해야 되나, 아니면은 뭐 하숙을 다녀야 되나, 이거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자취도 해봤고 기숙사도 해봤고 하숙은 안 해봤지만 하숙이 어떤 데인지는 다 알아봤고, 그리고 우리가 대학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드릴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. 뭐야? 저는 제일 먼저 기숙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. 기숙사에 대해서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? 가격이 싼 거지 뭐. 가격이 네. 굉장히 저렴하다는 거. 보통 한 학기에 최소 3달은 넘게 어쨌든 머물러야 되니까 몇 명이서 지내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다를 수 있는데, 그래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선이면은 한 학기를 퉁칠 수 있으니까 그보다 더 적을 수도 있어요. 뭐 한 7, 80 정도, 7, 80에서 150 정도의 액수라고 보면 되겠고, 그게 한 학기를 지내는 비용이다 이렇게 보내면 되니까 한 달 지내는데 한 30만 원에 숙식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정말 저렴한 거죠. 기숙사에 들어가면 좋은 게 좀 안전합니다. 여학생들 같은 경우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. 멀리서 이제 집을 떠나서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. 그것도 그건데 내가 좀 진짜 이상했었던 게, 그러니까 신기했었던 게, 그 후배 여자 친구랑 동기 여자 친구가 이제 자취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. 그러면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왜 이런 거 있잖아요. 뭐냐면은 저녁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뭔가 저벅저벅 걸어오는 소리 들리면은 그게 그렇게 무섭대. 그러니까 내가 남자라서 잘 공감을 못하는 걸 수는 있겠는데 그게 엄청 무서워서 괜히 그 가던 걸음도 되게 빨리 가고 이런 게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자기 자취방에 들어가서 한동안 불을 안 킨대요. 불을 안 켜는 게 그러니까 자신이 들어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일단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랄까? 아니, 근데 그런 걱정을 하면서 산다는 게 100%다 이해하지는 못하는데, 아무튼 그러한 불편한 점들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뭐 배달 음식 같은 것도 시켜 먹고 나면은 그 문 앞에 두고 가라고 하는 경우들이 맞아. 서로 있고, 메모에다가 그냥 네, 문 네. 앞에 두고, 문 앞에 두고 문 두들기고 문 앞에 네, 놔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. 네. 그런 어떤 안전성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은 좀 그래도 기숙사에 살면 조금 자취하는 것보다는 그 안전성 지수에 있어서는 더 높게 평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. 그렇죠. 이런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이 있죠. 단점이라 함은 뭐가 있을까요? 방금 얘기했었던 부분이 장점이 되기도 하는데 단점이 단점이죠. 되기도 하지. 예.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. 일단은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통금 시간 같은 게 정해져 있어서 되게 11시죠. 뭐 그보다 조금 더 늦춰지는 경우도 있을 법한데 자유로운 그 출입이 어렵다 하는 점, 요게 제일 단점이죠. 뭐. 점호 시간이 또 있어요. 네. 그 점호를 해요. 점호. 자기 전에 인원수를 체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늦으면 기숙사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, 지각해서 들어가도 11시인데 11시 막 반에 들어가도 그 점수는 똑같이 깎이는 거예요. 무단으로 또 기숙사에 안 갔을 때도 점수가 깎여요. 그러니까 점수에 대한 개념은 학교마다 다 다를 건데 어찌됐건 일정 수준 이상의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는 이제 기숙사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페널티를 먹게 되거나, 그렇습니다. 뭐 아니면 원래 지금 살고 있었었는데 쫓겨나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. 이런 점들이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막 친구들이랑 술 먹고 밥 먹고 놀다가도 기숙사 사는 친구들은 굉장히 신데렐라. 막 시간 체크를 엄청 하더라고요. 자취하는 친구들은 편하게 이제 막 놀다가 들어가도 뭐 크게 터치받을 게 없는데, 기숙사 친구들은 그 시간 분배를 굉장히 잘 해야 된다는 거. 아, 그리고 술도 반입해서 들어갈 수가 좀 없어서 안 되죠. 이거는 정말 아쉬운 부분이다. 원래 또 이렇게 자기 전에 또 그 뭐야 야식에 또 맥주 한잔 하고 자고 이런 게 또 낙인데, 그치. 이제 어른이잖아. 그리고 또 여러 명이서 이제 방을 쓰기 때문에 개인적인 공간이 좀 없다라는 거. 이 부분도 저는 좀 크게 작용하거든요. 뭐 2인실에서 한 6인실 정도? 보통은 아마 한 4인실 정도 쓸 거야. 아마. 그러니까 2인에서 6인 정도가 같이 사용하는 어떤 공동 생활체가 되는데, 이게 참 거지 같은 게, 같은 전공이고 같은 수업을 받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, 그게 아니라 이제 내 전공과 얘 전공이 달랐었을 때, 그러면 얘가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랑 내가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 다르죠. 다른데, 나는
한참 잘 자고 있는데 알람 울려. 이런 거 스트레스 쌓이지. 아, 쌓이지. 예. 처음에 이 자취를 안 해보고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 엄청 불편한 거를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자취를 해보고 나서 또는 원래 집에서 내 방이 있고 나의 어떤 독립된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살고 있다가 그렇게 옮겨오면 적응이 안 될 수 있어요. 맞아. 마치 군대 처음 온 것처럼. 맞아. 근데 또 살다 보면 또 사라져요. 하여튼 그런 장단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자취의 장점은, 최대 장점은 그거죠. 개인 공간이 있다는 거. 그치, 방금 이거와 얘기했어. 반대로. 언제 들어가든 내가 거기서 뭘 하든 친구를 데리고 오든 아니면 거기에 오늘 안 들어가든 뭐라 할 사람이 전혀 없어요. 그냥 그 집이 그냥 잠시 동안 내 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죠. 시간과 공간이 자율성이 부과된다는 건 나한테 그러니까 자유가 있다라는 것 이런 거는 너무 좋은 부분이죠. 너무 좋죠. 심지어 엄마 아빠도 없어. 그런 거 좋지 않나? 너무 좋지. 간섭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좋은 거죠. 그래서 저는 자취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로 한 사람이어서 나도. 나만의 공간이 좀 필요해서 다른 거는 못 하겠더라고요. 자, 단점으로는 가격이 일단 비싸다는 거. 네, 보통 뭐 서울 기준 꼭 서울이 아니더라. 그러니까 서울 기준으로 하면 최소 뭐 한 500에 40, 45 정도는 생각해야 맞지. 되니까 한 달에 방세로 나가는 비용만 최소한 4, 50 들고 거기다 뭐 전기세나 뭐 수도세나 각종 공과금까지 다 합치면은 방세 내는 걸로만은 커버가 안 된다. 한 45만 원에서 한 60만 원 선. 60만 원 선으로 하고 생각을 하면 돼요. 이것도 원룸 정도 기준이고 투룸 뭐 쓰리룸 이런 아니, 뭐 근데 자취하는데 투룸 쓰리룸 살 일은 잘 없지 않나? 룸메이트 구해서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러면은 좀 더 싸게 먹힐 수 있긴 한데 그렇게 되면은 또 자취만의 장점이었었던 그 자유롭다라고 하는 부분이 약간 침해받을 수도 있으니까. 대신은 시간에는 조금 제약을 덜 받. 언제 들어가든. 네, 근데 그것도 있어. 친구가 일찍 들어가 자고 있는데 새벽에 또 늦게 들어가면 좀 그 눈치 보이잖아. 맞아. 약간 그 애매해요. 근데 기숙사보다는 조금 자유로운데 돈도 조금 더 싸게 먹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뭐 기숙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혼자 살긴 좀 뭐하고 근데 기숙사에 못 들어간 친구들이 대부분 그렇게 룸메이트를 구해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. 돈이 덜 드니까. 그래도 안정적인 것도 있고 좀 그런 문제도 있어요. 그 자다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. 죽을 수도 있고 심정지 올 수도 있고. 자다가? 아니 그런 걸 모르는 거야. 20대? 아 그럴 수도 있지. 그 편견이야? 어찌됐건 단점인 부분은 이제 가격이 좀 비싸다는 거에 첫 번째로 이제 꼽을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꼽자면은 이제 밥 챙겨 먹기 힘들다는 부분. 힘들죠. 이게 진짜 커. 밥 고민 좀 많이 하죠. 근데 나는 처음에 살 때 요리를 직접 해 먹었어. 나도 그래서 처음에는 닭도리탕, 뭐 된장찌개, 김치찌개, 뭐 밥통도 갖다 놓고. 그래, 너 예전에 밥도 많이 있었어. 했다면서? 했었어. 그리고 또 혼자서 좀 해먹으면 좀 단점이 뭐냐면 아니 대파 같은 것도 이렇게 한 개씩 안 팔아. 맞아. 한 단씩 팔잖아. 그럼 그것도 1,500원, 2,000원 이거밖에 안 하는데 한 개만 주세요. 이러기가 조금. 그것도 있어. 뭘 시켜 먹어도 2인 이상 배달이 되잖아. 그러니까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학교 식당과 좀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아침, 점심, 저녁을 다 먹을 수가 있는데 이 가격이 별로 비싸지가 않아요. 뭐 한 2,500원 정도에서 4,000원 정도 수준이면은 밥 한 끼는 뚝딱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이 4,000원이라고 하면 특식. 그치 좀 더 비싼 밥. 뭐 이것도 또 학교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찌됐건 비용이 너무 적게 들지. 뭐 하루에 10,000원이면은 세 끼 다 챙겨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장점인데 이 자취를 하게 되면은 시켜 먹어야 돼서. 뭐 한 끼에 5, 6,000원만 따져도 세 끼 다 챙겨 먹으려면 최소 6,000원만 따지면은 18,000원은 아무튼 깨지는 거니까. 그렇지. 밥을 해 먹어도 봤는데 해 먹는 게 오히려 돈이 더 나가더라고 사실은. 따지고 보면. 밑반찬 사서 밥만 내가 해서 먹거나 이러면은 좀 괜찮긴 한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노하우들은 나중에 이제 생기게 돼. 살다 보면. 어쨌든 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챙겨 먹기가 굉장히 번거롭다라는 점이고요. 자취하면 좀 안 좋은 점이 좀 우리 집이 동기들의 아지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. 문 열고 들어왔는데 누가 누워 있어. 눈 떴는데 누가 앞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어. 술 먹고 나면은 다 우리 집. 공강이면 우리 집. 야, 나 지금 공강인데 니네 집 잠깐 들어가도 돼? 막 이런.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집이네. 우리 집. 공동체의 집. 후배 여자친구가 벌컥벌컥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서 여기다 옷 다 벗고 있는데. 그랬어? 그런 경우가 더러 있었어. 혹시 그 친구 일부러 알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고. 그린라이트. 우리 형이 참 그래서 연애를 못한 거네. 다 신호가 있었네. 시그널이. 샤워할 때만을 하다가 샤워한다. 이거 아니었어? 근데 좀 어쨌든 그런 거 우리 집에 아지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. 자, 그리고 이 기숙사와 원룸의 중간 사이인 하숙이라는 것이 있어요. 그러니까 기숙사랑 내가 자취하는 것의 딱 중간 지점에 있다.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. 잔소리가 조금 덜한 스타일의 엄마 또는 아빠가 붙어 있는 느낌이랄까요? 밥 챙겨주고 하는 사람이 꼭 여자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남자일 수도 있거든요. 그러면은 뭐 아침, 점심, 저녁마다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가지고서 끼니를 또 챙겨줘. 밥이 차려져 있어요. 그래서 그 밥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있고 뭐 빨래 같은 것들은 이제 똑같이 그 기숙사 했던 것처럼 생활했던 것처럼 이게 공용으로 사용하는 어떤 형태가 되어 있고
있죠.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형태의 방이 하나 주어지고. 뭐 늦게 들어온다고 해서 딱히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닌데 잔소리를 좀 먹을 수 있고 그치. 또 이게 길어지면 부모님한테 연락이 갈 수도 있고 왜냐면 부모님 그런 거가 좀 연계돼 있거든요. 이런 거. 그치. 기숙사보다는 약간 비싸고 자취 생활하던 것보다는 싸고. 왜냐면은 뭐 전기세나 수도세나 이런 밥값 같은 게 따로 뭐 포함되어 있으니까. 계산되어 있는 저희가 아니니까. 식사 시간을 정확히 챙겨가지 않으면 밥이 다 치워져 있어요. 네, 치우지. 그래서 그 밥 시간도 꼭 네.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지내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단점? 어쨌든 밥은 좀 약간 우리 집에서 먹듯이 집밥처럼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. 그 무슨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스타일마다 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인의 성향에 맞게 또는 경제적인 상황에 맞게 어디든 들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. 그렇게 멀지 않으면 통학하는 것도 저는 추천해 드려요. 2시간 넘게 멀리 사는 친구들도 전철 타고 다 다니더라고요. 나는 근데 그 완전 비추. 직장을 다니든 학교를 다니든 무조건 근처에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. 근데 뭐 그거는 본인 여건에 맞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한 학기 해보시면 또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. 아, 난 통학해야지 하고 했는데 또 한 학기 해보니까 아, 이거 진짜 도저히 못하겠다 이러면 자취하시거나 기숙사 알아보시거나 이러면 되기 때문에 학교 다니는 내내 무조건 하나만 딱 정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장단점은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자기 맞는 거 찾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.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부탁드려요.